시간입니까? 네, 좀 남았습니다. 정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여권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은 바둑의 김경수 드루킹 선거 여론 조작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으로 재미를 받고 생태탕 페르가마 구두 가짜 뉴스 퍼나르기로 선거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던 전력이 있는 진영입니다. 한번 맛들인 마약에 취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요즘 여권의 행태가 쏙 빼 닮았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 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 특히 그것도 의정활동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사무실을 수사기관에 와서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입니다. 그 절차 역시 불법한 사항들이 많이 확인되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수색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고발장을 통해 우리가 대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에 바로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대검에서도 4일 내에 반드시 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잉 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소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 대하여 공수처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 씨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 씨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절차 다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 말은 제보자와 공수처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 위해서 같은 한 배를 타고서 무언가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심정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 그 배경에 관하여 알고 보니 박지원, 조성원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원이 왜 그 제보 후에 언론 보도 이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라고 하고 가장 비싼 식당이라고 합니다. 밥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용은 누가 지출했는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식사 자리에 박지원, 조성원 이외의 또 누가 합석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돈을 지출한 것이 공금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적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공적 비용으로 그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 자료를, 비용 지출의 자료를 국회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 만남인 것처럼 두루뭉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자리는 공금을 사용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공적인 사유로 해서 만났다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공적인 문제를 의논할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박지원 국정원장은 반드시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명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에 매우 구린 구석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부터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그다음 이제 페북글을 보시면, 이거죠. 페북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4일자 박지원 대표님을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시간들은 매우 값지고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위에 고양이를 조성은 씨 몸이 올린 사진을 보고서 박지원 원장이 댓글을 붙였습니다. 냥이가 행복하겠다. 고양이 이름도 다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또 박지원 원장 축하합니다. 함께 못해서 미안하고 했더니 조성은 씨는 대표님이 안 계셔서 80%만 채워줬어요. 8월에는 100%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불쑥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니 엄청난 반가움이 하트 이랬더니 박지원 원장은 그게 나야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내일 목포 와요. 방북 보고대회 하고 회 사줄게. 그랬더니 조성은 씨는 키역 대표님 옆집으로 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사이의 특별한 인연에 관련된 히스토리입니다. 조성은 씨는 2014년 천정배 영입에 의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치 경험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후에 2016년에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회의 합당에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6월에 박지원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되었고 7월에 조성은은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8년에 박지원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는데 조성은은 그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고 부대변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되었고 2021년 7월에 조성은은 뉴스포스에 제보를 한 다음 8월 11일 박지원과 조성은이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원에 출입하면서 박지원 원장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원을 내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출입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조성은 씨가 국정원을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치 공장의 행동 대원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성은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조성은 씨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은 씨는 9월 9일자 일간신문 기사에서 기자로부터 제보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조성은 씨는 답변하기를 절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9월 10일 보도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성은 씨가 내가 제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절대로 제보한 사실도 없고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당당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제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의혹을 알고 있다고 말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조성은 씨의 발언의 진실성과 그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180도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대담하고 대국민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일 수 있을 만큼 그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박지원, 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올리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야권을 향한 이런 공작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관권 선거, 선거 공작은 발붙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기자님 하신 것 중에 조성은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조성은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에서 조성은 씨를 제보자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그 텔레그램은 진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지. 손준성 검사가
아니, 그 손준성 검사가 김웅원에게 준 거 진짜라고 했다고요? 예. 이거는 진짜라고 하기는 했다는데 그러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김웅원에게 이걸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와 8월달에 정정식 요원이 이제 그 자료를 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우리 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그 김웅 의원에게 그 당시는 아마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닌 신분이었을 텐데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저희들로서는 구두로 확인한 내용에는 외에는 당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김웅 의원이 답변은 안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당에서 그 외에 특별히 더 확인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8월에 정정식 요원이 당 변호사에게 준 문건을 정정식으로 어디서 받았는지 이 내용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의혹이 될 일도 아니고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 당은 많은 불법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보를 받은 것이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고발을 하고 때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때로는 국정감사를 하고 때로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야당의 본래의 당연한 권한이고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직무의 수행일 뿐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있다는 식으로 공세를 선발하고 주장했고 또 지금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정당 활동을 아예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줄 사항도 아니고 관심을 둔 적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뭐 당이야 뭐 이 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당이 자기 본인의 선택해 가는 거니까 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뭐 젊은 여성이 그랬는데 저희는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했던 여러 가지 발언과 사진,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했다 공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른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에 또 이제 악세를 들어오면 의원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공수처가 지난번 금요일 날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은 명확하게 절차에 위반된 불법이었고요. 그 불법 집행을 했던 영장은 무효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영장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새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한다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 영장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한 방법인데 강제수사는 왜 하느냐? 임의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임의 수사는 뭐냐? 수사 당사의 협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 당사자가 협조해 줄 때는 강제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혐의 사실이 특정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김웅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인데 야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의정활동의 각종 내용들, 야당 내부의 각종 정치활동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뒤져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수사를 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마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아마 본인이 그렇게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이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 후보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직접 나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한 달 전에 예정된 행사입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네. 근데, 예, 홍 후보님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표 후보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직접 나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한 달 전에 예정된 행사입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네. 근데, 예, 홍 후보님 제가 질문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네. 지난번에 그 면접하실 때, 국민 시그널 면접 때 이제 많이 좀 약간 화가 좀 나신 것 같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좀 화가 났었거든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저쪽 분들하고 이제 뭐 좌파 정당 분들하고 토론할 때, 저쪽 뭐, 분.
그 더한 질문도 나올 거니까 미리 연습한 거다 치자 이런 변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거를 많이 치르셨는데 이런 그 백신을 미리 맞는 게 좀 도움이 됩니까 진짜로? 백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대통령 후보를 면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정치를 26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공천위원회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경선관리위원회는 그거는 대통령 후보 면접하는 것은 그거는 모욕적이죠. 그래서 참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상대편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면접 시스템으로 네, 네. 해서 당시에 그 김경률 회계사를 초빙을 한다고 해놓고 금방 이제 취소를 하고는 했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전과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면 우리도 그럼 국민정서를 개방해야죠. 전 국민을 상대로 대의원을 뽑았어야죠. 우리는 그래 폐쇄적으로 경선을 하면서 시대 달라졌으니까 민주당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했어야죠. 그것도 하지 않고 16만 명이니까 좀 그렇죠. 네. 아직도 화가 많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안 제가 좀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 수술실 CCTV 그 설치를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거고 이게 좀 하면 문제가 좀 많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근데 일반 국민들이 90% 정도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반대 의견을 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찬성하신 거 보면 역시 이제 상남자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이 신념을 배반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거는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원래는 그 의료 과실을 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데 입증 책임을 의사분들한테 전환을 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의료 과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의사분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입증을 하는 그 규정만 두게 되면 될 것을 수술실에 마치 의사분들을 무슨 범죄인시 하면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버리면 그런 짓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서민 교수의 질문은 뭐 수술방 예. CCTV도 CCTV지만 자기의 신념과 국민들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서로 상충이 될 때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신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 신념만으로 고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죠.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신다면 그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따를지 안 따를지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뭐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에 이제 은행원 분한테 이제 대시를 하셨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남자 스타일이신데. 표정이 펴지셨습니다. 네. 근데 좋아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계속해보세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모님께서 착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그 혹시 살면서 착해 보인다는 말을 그때 말고 또 들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40년을 사는데 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착해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 착해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건데요.
저희 아들 둘이도 그 아, 객관적인 시선이 아닌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네네.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런 좀 네. 제3자의 입장에서 네. 우리 방에 근무하는 아니. 보좌관이 어떻게. 네, 뭐 뛰어난 유머 감각은 그러니까, 네. 역시 유머 네네. 하나는 그래서 예전에 그 개그맨 시험을 보신 건가요? 개그맨 시험을 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그 김경태 PD라고 돌아가신 분 예, 계셨죠. 예전에. 예, 그분이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와가지고 전부 말한문식 전부 시켜보더만은 저를 불러서 11월에 MBC 개그맨 뽑는다. 이 거기 나와라. 네. 그래서 돈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서너 배 더 준다. 네. 그때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겠다 이랬는데 10월 유신이 나는 바람에 경부 시골서 올라온 학생들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소개령을 내렸어요. 시골로 다 내려가라. 그 바람에 시험을 못 봤죠. 그런데 그때 시험을 봤으면 김병조 씨하고 이용식 씨가 동기가 될 뻔했어요. 그렇군요. 이야. 네.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10대와 20대에서 상당히 오르고 계신데요. 제 30대, 40대도 그건 아직까지 결과는 이렇게 막 확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이제 50대인데 여기 다, 제 주변에서도 그 홍 후보님의 지지율의 상승을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밖에 나가보면 실감을 합니다. 어떻게 실망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사진 찍자고 하면 사람이 몰려들고 어느 후보처럼 팔을 끌어당겨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근데 이 10대, 20대, 이 30대 층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를 전략적으로 노리신 겁니까? 아니면 평소대로 했는데 알고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까? 우리 소위 MZ 세대라는 분들은 정직하고 거짓말하나 솔직하고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가진 캐릭터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졌죠. 우연히.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거 아시나요? 포르자 호라이즌? 모르겠는데. 그 젊은 층이 하는 게임 이름인데 네. 예. 거기에서 누가 홍 후보의 유세차를 네. 그대로 만들어서 차 운전하는 게임인데 네.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올리신 정지천이라는 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요? 정지찬. 네.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번 또 그거 올리고 나서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다. 네, 거기서부터 이 젊은 층이 홍 후보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다.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지역에 순방하기가 바빠가지고 네.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멋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윤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고 나와서 이제 사기치다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소위 그 장자연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홍 후보님의 조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당한 상태인데 이제 도망갔지만 근데 이제 그때 홍 후보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조폭하고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접대받는 술자리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91년 3월부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91년 3월에 광주지검 내려가서 조폭 담당 검사를 하고 난 그 이후로 저는 여성 적객구가 나오는 술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야, 지금 아마 30년 됐네. 한 30년 됐죠. 네네. 네. 그리고 그때도 집사람이 약접 대핀다고 술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내 집에 집사람 그 말 듣고 술집 안 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그 부인 말씀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십니까? 가서 조폭 담당 검사를 하고 난 그 이후로 저는 여성 적객구가 나오는 술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야, 지금 아마 30년 됐네. 한 30년 됐죠. 네네. 네. 그리고 그때도 집사람이 약접 대핀다고 술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내 집에 집사람 그 말 듣고 술집 안 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그 부인 말씀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십니까? 가정 문제. 가정 문제는 집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정 문제는 재정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 40년을 살면서도 월급을 제 손으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네. 전부 집사람 분량으로 처음부터 들어가고 저는 집사람한테 필요한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의 대소사 문제 모든 문제를 가정의 정권을 집사람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집안에서의 홍 후보님의 역할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집사람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 처음 시작할 때도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광주지검 있을 때 잡았는 깡패들이 그때부터 이제 출소하기 시작해서 검사 그만두니까 이놈들이 출소하면 꼭 내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네. 그 인사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협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집으로 막 협박 전화가 매일같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로 칼도 하나 배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사 때예요. 검사 때. 그때는 광주지검 검사할 때는 석궁 테러도 당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뭐, 네. 딴 얘기인데 혹시 그 모래시계의 이제 실제 모델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는데 당시 그 사실인가요? 이게? 근데 그 사실이라고 PD가 이미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송진아 이분은 아니라고 나중에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고 실제는 맞고 그리고 당시 이제 박상원이라는 이제 그 배우가 홍 후보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더 잘생긴 사람이 했으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원. 박상원 씨가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그래서 저하고는 캐릭터가 정반대죠.
점잖하고 네. 그리고 곱살처럼 생겼고 그리고 얌전하죠. 아, 저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점잖지 못하고 그렇단 말씀이지 자인하시는 건가요? 점잖지 못하다기보다도 네, 저는 점잖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네, 점잖만 빼고 네.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는 그런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네.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역시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배현진 후보를 영입을 하셨고 배현진 예. 의원을 영입을 하셨고 예. 콩카콜라도 같이 하셨는데 예. 요즘에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제가 잘 못 보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이 다른 노선으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은 네. 당의 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중립을 지켜라. 아. 그래서 서로가 이게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는 배 의원이 중립을 지키시고 제가 후보가 되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정면에 나올 겁니다. 네. 아마 많은 오해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아, 배 의원도 그렇고 어떤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저도 오해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성하는 오해. 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그 돼지 발전지 얼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좌파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 씌워놓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기정사실화시키고 계속 몇 년 동안 그걸로 까요. 이런 좌파들의 선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죠. 네?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인정하는 게 돼가지고 더 논란이 커지지 않습니까? 난 그래 보지 않는 게요. 그게 사실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18살 때 고대 앞에서 S대 상대생들하고 같이 하숙할 때 S대 상대생들이 7명이다. 7명이고 고대법대생이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고대법대하고 S대 3대생들이 7명이 있으면 7명 저거만 뭉치지 저는 끼워주질 않아요. 네. 근데 하숙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것을 2006년도에 제가 책에 썼지만 그걸 느닷없이 내가 무슨 강간을 그러니까요. 그래 덮어 씌우는 바람에 내가 어제 그 나온 이재명 지사 대변인 제소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했다가, 이거 안 네. 되겠다. 네.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는데 다시 밤새 뒤집으셨죠? 네.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이걸 제소를 하게 되면 그 당시 하숙집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관련자들이 2사람이 있어요. 당사자하고 그 발전기를 구해준 사람. 아유, 근데 50년 그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세요. 저는 기억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안정된 장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뭐 오해 하나 풀라고 그 사람들 가정을 갖다가 흩어리던 게 옳지 못하다. 그래 생각하고 아침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네. 네네. 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질문 2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대신으로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리죠. 1분 이내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만드는 그런 원년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1차 컷오프 안 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실 후보분이 장기표 후보가 나오실 거거든요.
네, 앞선 순서에서 뒷후보님을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칭찬 한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 선배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분입니다. 앞으로 장기표 선배님 모시고 정권 교체에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언제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나요? 화요일 날 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직접 나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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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